대전 노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소묘의 재료와 특징에 대해 교과서 미술 1권 54쪽부터 55쪽까지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필기구를 사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4쪽 생각 열기를 볼게요. 선사인들은 풍요와 다산,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그림을 동굴에 많이 그리게 된답니다. 별다른 도구가 없었던 석기시대에 고대 선사인들의 미술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의 색소가 보이죠? 이런 거는 고대 안료가 된 여러 가지 색의 흙이에요. 그래서 안료라는 거는 모든 소묘 재료와 채색 재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성분을 말해요. 여러 가지 색을 내는 색소들을 자연에서 추출해서 가루로 만들면 안료가 된답니다. 안료 자체는 금방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물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채 물감은 안료에 아라비아 공무액을 섞은 것이고 유성 색연필은 안료에 왁스 성분을 혼합하여 붙이면 된답니다. 이렇게 고대 선사인들은 식물이나 광물에서 얻어진 천연 안료를 사용해서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들소같이 이러한 고대인들의 소망이 담긴 그림들을 동굴에 많이 남기게 돼요. 그러면 고대 선사인들은 이 그림을 어떤 방법으로 그렸을까요? 바위 위에 손이 많이 표현됐죠. 이 작품은 안료를 사용해서 스텐실 기법으로 표현한 판화 작품입니다. 고대 선사인들은 광물에서 얻은 다양한 안료를 사용해서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안료를 뿌리는 방식으로 음각과 양각의 손 모양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찍어낼 때 안료에 물을 섞어서 입에 머금은 뒤 뿌리는 방식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55쪽 소매의 재료와 특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요하니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단색으로 선의 느낌을 살려 그리는 것을 소묘라고 해요. 주로 한 가지 색이나 제한된 색으로 형태, 명암, 질감 등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한된 색이라는 것은 한 두세 가지의 색을 제한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묘는 회화, 조소, 디자인 등 모든 조형활동의 기본이고 작품의 밑그림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된답니다.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니까 필기하세요. 소묘는 이렇게 관찰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미술 활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형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소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을 긋는 속도와 강약 및 굵기의 조절, 명암의 단계 등을 통해서 대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교과서 55쪽 오른쪽 하단의 팁을 보고 소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발표하세요. 자, 소매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리다는 뜻의 데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묘 안에는 스케치도 들어가고 크로키도 들어가고 정밀 묘사도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그리는 대략적인 밑그림은 스케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자, 간결하게 표현할 때는 스케치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간결한 표현인 크로키에 좀 더 적합한 내용이겠네요. 자, 그리고 정밀하게 사생하기도 하며 이 부분은 정밀 묘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묘는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크로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크로키는 대상의 동세와 특징을 포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는 소묘의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자, 크로키는 보통 5분 이내에 대상의 특징을 빠르게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죠. 자, 그리고 정밀 묘사를 보겠습니다. 정밀 묘사는 대상의 형태, 명암, 질감 등을 자세히 관찰해서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소묘의 방법입니다. 자, 옆에 있는 컵라면을 보면은 대상의 형태도 그렇지만 표면에 있는 이런 질감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죠. 이런 것들을 정밀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묘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는 뜻의 넓은 뜻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말했듯이 스케치도 들어가고 크로키도 들어가고 정밀 묘사도 들어간답니다. 자, 이제부터 소매 재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연필부터 알아볼게요. 연필은 중요하니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연필은 선의 굵기, 농담, 겹침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명암 표현이 자유롭고 지우개로 잘 지워지기 때문에 수정이 간편합니다. 자, 이 박스하는 내용은 필기하세요. 자, 흑연과 점토를 재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B의 숫자가 클수록 흑연의 양이 많아서 부드럽고 진하답니다. 그래서 흑연을 B로 하고 점토를 H라고 보면은, 자, B는 블랙, H는 하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필기용으로 사용하는 연필은 HB고, 자, 미술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4B가 있죠. 그러면 이 HB보다 좀 더 딱딱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HB가 있는데 건축용 설계 같은 정교한 묘사를 할 때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용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이 B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용 연필 중에서 좀 더 진한 표현을 원할 때 6B나 9B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B의 숫자가
커질수록 흑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구비 같은 거는 거의 흑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고 간혹 진한 표현을 원할 때 가끔 쓰는데 선생님도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으로 목탄을 보겠습니다. 목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목탄은 숯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보통 버드나무가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연필보다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명암 표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선의 표현과 면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목탄의 이런 끝부분을 사용을 해서 선의 표현이 가능하고 목탄의 이런 옆면을 사용을 해서 이런 면의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은 필기하세요. 자, 목탄은 화면 부착력이 약해서 수정이 쉬워요. 연필보다 더 잘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목탄지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탄지라는 거는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종이를 말하는데 이 종이를 좀 사용해야 이 이렇게 물퉁물퉁한 표면 위에 목탄이 들어가서 좀 더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완성 후에는 정착액을 뿌려서 보관해야 돼요. 이 정착액을 픽사티브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정착액을 뿌리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목탄 가루가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가게 돼서 그림이 좀 굉장히 연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스쳐도 그림이 지워져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픽사티브를 뿌려야 된답니다. 다음으로 콩테를 보겠습니다. 콩테는 안료를 굳힌 것이에요. 자, 안료를 굳히기 위해서 약간의 점토와 기름 성분을 혼합한답니다. 연필보다 진하고 목탄보다 화면 부착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성 성분이 조금 첨가되어서 지우개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진하고 부드러운 효과를 주는데 이렇게 진하고 부드러운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은 손가락으로 문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탄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가루가 나오죠? 이 가루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은 농담의 효과가 잘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콩테는 연필로 발전하게 돼요. 다음으로 파스텔을 보겠습니다. 자, 파스텔은 재질이 무르고 입자가 고와서 부드러운 색조 표현에 적당한 재료예요. 그래서 자, 채색 재료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파스텔은 자, 안료와 백점토를 혼합해서 만든 재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루가 조금 많이 날린답니다. 그래서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서 보관해야 되고 특히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색 혼합이 어렵기 때문에 색의 종류가 다양한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먹을 보겠습니다. 자, 먹은 붓을 이용해서 먹의 굵기, 속도, 다양한 농담 등의 표현이 가능한 재료예요. 그래서 특히 선의 표현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한 붓에 다양한 농담 표현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먹은 자,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과 기타 식물의 기름을 연소시켜서 생긴 그름을 사용을 해서
악교로 굳혀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 사용할 때는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아서 먹물 상태로 사용하죠. 다음으로 마카를 보겠습니다. 마카는 색이 좀 다양해서 채색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색상이 좀 다양하고 빨리 건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휘발성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개를 꼭 해야 마카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펜촉의 굵기에 따라서 다양한 선의 굵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재료입니다. 다음으로 펜을 보겠습니다. 펜은 별표하세요.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어서 세밀하고 정교한 표현에 적합한 재료예요. 계명택의 숭례문 같이 섬세한 표현을 요구할 때 펜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크레용을 볼게요. 자, 안료에 왁스를 섞어서 굳힌 것으로 굵고 둔탁한 선 드로잉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색이 많아서 채색 재료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네, 크레용과 비슷한 것으로 색연필이 있죠. 이렇게 소매의 특징과 다양한 소매 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매의 재료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 재료는 수정이 쉬운 재료와 수정이 어려운 재료로 나뉘는데 수정이 쉬운 재료는 고정이 잘 되지 않아 정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연필, 목탄, 파스텔 등이 일반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나서 나중에 정착액을 뿌린답니다. 자, 연필의 재료는 무엇이었죠? 흑연과 점토였죠. 그리고 목탄은 무엇이었죠? 재료가 나무를 태운 숯이었죠. 파스텔은 안료에 백점토를 섞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루로 날리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 수정이 좀 쉽게 됐죠. 그럼 수정이 어려운 재료를 볼게요. 수정이 어려운 재료는 기름 성분이 있거나 수성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 수정이 어렵죠. 자, 콩테 같은 경우에는 안료에 약간의 점토가 들어가고 기름 성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루로 날릴 수는 있지만 이 기름 성분 때문에 수정이 좀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먹은 먹물로 사용하죠. 그래서 수성 성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먹 같은 경우에는 그을음에 먹 자체는 그을음에 악교를 넣어서 만들죠. 이런 먹 덩어리를 먹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수정이 좀 어렵죠. 자, 펜 같은 경우에는 수성펜이 있고 유성펜이 있죠. 그래서 종이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 마카도 마찬가지예요. 마카도 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크레용은 안료에 왁스, 이 왁스도 유성 성분이죠. 이 안료에 왁스를 굳힌 것이 크레용이었죠.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소매의 특징과 소매 재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용이 좀 외울 것이 좀 많았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암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꼭 필기하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